예, 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 제22강 시작하겠습니다. 22강은 고조선의 국가 형성인데 우리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률 알려진 범금 8조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국가 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선에 여러 그 방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것은 특별하게 방울이 7개예요. 도대체 이 방울이 뭘까? 근데 보면 여기에 꼭지가 있죠. 여기 꼭지가 이렇게 꼭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꼭지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나무나 이 창틀에 꽂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북두칠성을 숭배했던 북방민족은 다 북두칠성을 숭배했으니까 그런 재래 행위에 쓰이던 방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방울인데요. 저걸 딱 꽂고 가운데 있는 건 태양일 수도 있고 북극성일 수도 있죠. 꽂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흔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끊임없이 나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런 용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목자는 이제 청동기 문화지표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권력, 도대체 국가는 뭐고, 고대 국가와 고대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개념을 아는 게 역사에서 무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역사 인식, 역사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한국 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력과 국가에 대한 얘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청동기 문화지표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런 세력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세력권이 어떤 중국의 항이나 또는 우리 학계가 이걸 또 반대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거 너무 뻥튀기였다는 거, 실제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후퇴를 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국가 권력 또는 고조선의 문화가 어떤 건지를 역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범금 8조인데 우리가 국가란 건 뭐냐? 국가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무력이거든요. 자, 국가 권력이 탄생하려면 세 가지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권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권은 하늘로부터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을 신과 소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습하는 거죠. 이것을 종교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교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속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만 세습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세습하고 그러한 신분에 따른 계급을 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배 집단을 형성하죠. 이것을 우리는 혈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권과 혈연권을 뒤우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이 수치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갖겠죠. 이거를 군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종교권, 혈연권, 군사권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 일치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그것은 강제력과 동원력입니다. 강제력은 뭐냐면 인간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유를 얻지만 농경을 하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 토지와 국가라는 무형의 어떤 힘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평생 노예처럼 산다.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하는 말인데, 강제력은 일단 군대, 경찰과 같은 무력 수단이 있습니다. 말 안 들면 가서 그냥 목 딱 자르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까불면 사형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반란 일으키면 모든 가족을 다 죽인다. 엄청난 협박을 하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수많은 이념, 의례, 예법을 만듭니다. 뭐 종묘 제례와 같은 거. 자, 고대에서는 종묘 제례가, 조선시대는 저게 대단할 줄 몰라도 오늘날 현재를 사는 근대 시민으로서는 저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조선시대 때 과거 인습에 매달린 사람들의 그냥 의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예법들이 결국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나 신분제도. 특히 한국사에서는 나이가 주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 나이 몇 살이야? 싸우면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제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력과 함께 동원력인데, 원래는 수탈인데, 수탈과 착취인데 이게 용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예요. 그래서 동원력이라고 했습니다. 동원력은 4개로 나눕니다.
조용조 군. 그래서 조세, 그다음에 군대, 그다음에 부역, 그다음에 특선물을 바치는 공역.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도 근대 국민국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금 내야 되고요. 또 군대, 군역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역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특선물 바치는 거, 부역과 공역만 빼놓고 여전히 우리는 조세와 군대는 군역은 현재도 있는 거죠. 이걸 동원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이걸 통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강제력과 동원력. 자,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다 이 얘기입니다. 반란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세금을 내고 토지를 어떻게 하고 노예제도는 어떻고 신분제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이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 5,000년의 길고 긴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범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떤 종이 위에다 살짝 가려놓은 겁니다. 이걸 가리는 걸 딱 빼면 권력에 의해서 강제하거나 동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탄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권력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권력이. 그래서 종교권, 혈연권, 군사권으로 권력이 만들어지고 이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과 동원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국가 권력이 탄생하는데 국가 권력이 탄생했는지를 보려면 한 10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중에 5개 정도만 있어도 국가가 탄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청동기, 왕. 그러니까 우리는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이고 단군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대가 있었고, 법률이 있었고, 화폐가 있었고, 사유재산제도 있고, 계급도 있고, 대부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고조선이라는 거에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통사에서 고조선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고조선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누런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청동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건 이제 중국의 그 요녕성에서 하는 그 예전에 요한 문명전에 했던 그 검을 복원한 겁니다. 노랗죠? 이게 원래의 청동 단검입니다. 이 하늘을 닮아야 돼요. 샥 하고. 자, 그러면 권력은 어떻게, 자, 이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권력에 따른 국가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고대적 국가와 근대적 국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사시대 국가는 아니고 고대 국가. 고대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 자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또는 신으로부터 왔다는, 이걸 선험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험적 권력은 현실의 모든 권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월적 권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은 현실의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초월적 권력이죠. 그래서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이성계 개인의 나라인 거예요. 왜? 그가 천명을 받은 초월적 권력이기 때문에, 왕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조선이란 나라는 긍정할 수 있느냐? 긍정되지 않죠. 단지 조선이란 나라가 있어서 우리 근대가 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그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황제를 다시 세우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적 발전 관계를 보면. 그럼 뭐냐? 우리는 근대 국가를 지향합니다. 군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선출직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도 시험을 통해서 임명직 권력이 있어요. 임명직 권력은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왜?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권력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공무원 정도의 권력을 가지면 돼요. 그러나 고대 국가에 가졌던 권력을 시험을 봤던 공무원들이, 임명직 공무원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근대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선출직 권력이 된다. 그리고 이 권력은 현실적 권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훈장을 받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세습되거나 그걸로 어떤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적 권력이 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민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입니다. 그리고 법 아래, 이 법은 헌법을 말합니다. 헌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국가와 근대 국가를 딱 잘라서 15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고대적 세계, 이후에는 근대적 국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대 국가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고대법, 그리고 근대 국가에 적용되는 것을 근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법과 근대법, 오늘은 범금 8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대국법을 대표하는 게 하무나비 법전이죠. 하무나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신체형, 보복형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법은 모든 것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고대법은 의무의 강조를 한다면 근대법은 권리입니다. 자유의 권리, 뭐 평등의 권리, 행복의 권리, 그리고 개인한테는 어떤 신체적 유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지은 죄한테만 벌을 줘요.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시작해서 나폴레옹 민법전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근대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범금 8조는 뭐냐? 고대법에 속하겠죠? 그러면 범금 8조를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사에 중에 범금 8조의 원문이 이렇게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8권 중에. 그래서 저는 이 사마출판사의 한국사가 우리나라 범금 8조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 원문이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전체 한국사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역사 한번 보면 이렇게 범금 8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을 제정해 나라를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앞쪽을 비교하면 이 앞쪽이 얼마나 잘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범금 8조는 한서지리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서지리지가 낭랑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낭랑조선이 고조선이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고조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낭랑국 지역에서 있으면 중국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가 낭랑이었다면 오늘날 만리장성 쪽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곳에서 낭랑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법률이 통용되는데 그 중에 8개 가운데 5개는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3개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8개 가운데 3개만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한서지리지를 쓸 때 이 지식인들은 다 알죠. 고조선의 범금 8조가 8개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중에 3개만 있다는 것은 3개가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법률 조항은 이렇게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락, 2단락, 3단락. 그래서 1단락은 법률 1조, 그러니까 8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2단락은 이러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진 고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3단락은 그 법률이 늘어나는, 그래서 60조까지 늘어나는 사회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랑조선의 백성들에게는 범하는 것을 금지하는 8조항이 있다. 그래서 상살, 이 당시 상살. 사람을 죽이면 바로 죽이는 것으로 갚는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복형 형벌을 알 수가 있어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조처럼 살인은 살인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있고 살인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노동력 중시 생명력 존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 이제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노동력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생명력 존중이라 하지만 기본은 가진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함부로 서로 죽이지 못하게 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2조는 상해, 다치게 하면 곡물로 갚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봐요. 농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곡물이니까. 그 다음에 곡물 배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곡물로 갚는다는 건 사적 소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곡물이 화폐 기능을 갖고 있고, 배상제도. 요 5개의 한자 가운데 지금 우리는 고조선 사회의 5가지 사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곡물배상법, 사적 소유, 화폐, 배상제도. 자, 역사는 이렇게 작은 거에서 자꾸만 이렇게 분석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남자와 여자는 노비가 되고 죄를 벗어나고자 속죄하려면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된다. 노비에서 면천하여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여 혼인을 하려 해도 배필이 없다. 자, 그러면 뭐냐? 일단 노비가 있으니까 신분제가 있다고 확 알죠? 신분제, 그 다음에 노비제도, 그 다음에 가족이 전부 다 노비가 되는 연자제, 그 다음에 50만 전을 내야 되는 속전제. 지금도 우리가 보석제도가 있잖아요. 그 보석제도가 예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50만 전을 내니까 화폐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면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노비 면천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속전은
50만 전의 가치가 있는데 한나라 때, 사마천 때 사형을 면하면 50만 전, 50만 전 무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혼인을 하려 해도 배필이 없다. 이것은 되게 도덕을 중시한 사회다. 이렇게 세 개 조항에서도 최소 고조선 사회를 보는 한 10가지 이상의 고조선 사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달러가 지나서 2달러가 되면, 자, 이로부터 그날의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부녀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식기로, 대나무로 만든 식기로 음식을 먹고, 도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릇에 밥을 먹고, 백성들은 문에도 잠그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면 무지 높은 도덕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의 정전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가부장적 사회제도가 있고 음식 문화에 그릇을 사용할 정도의 품격이 있다는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아도 될 정도의 높은 도덕사회. 근데 이게 왜 무너지냐 이거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 그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보거든요. 모든 가치 기준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자, 그러면 고조선도 이렇게 높은 도덕사회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자, 이건 뭐냐? 상인들의 왕래가 많다는 거죠. 상인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도둑이 들고 풍속이 각박해졌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 법주문이 60조에 이르렀다. 자, 뭐냐면 온 나라 사람들이 돈에 미치니까 돈이 미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도 돼요. 그런데 도덕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상례가 완화졌다는 것은 다른 말은 생산력이 증대되고 교육 물품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런데 도덕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것은 이익사회, 경쟁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조선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조문이 60개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분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법을 통한 사회가 아니면 안 되는 바로 중국의 진나라에서 법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듯이 고조선도 이런 사회에 이르지 않았는가. 범금 8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금 8조는 무지 작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초기 범금 8조가 만들어진 그 시기부터 60여 조로 등장하는 그 시기.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대략 BC 1500년경에 모세 10개가 나옵니다. 자, 모세 10개가 나오는데 그때 범금 8조니까 이것도 BC 1500년을 한다면 거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법주문이 100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60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변화 속도, 중국의 춘추 시대를 지나서 전국 시대 약육강식, 부국강병의 시대에 법주문이 100개였어요. 근데 고조선이 60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회적 분화 발달 과정이 비슷하게 간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략 BC 1500년경에는 8개 정도의 법주문에서 BC 500년경쯤 되면 60조로 늘어났다. 그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는 사회적 분화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금 8조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조선의 단군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단군을 읽는 여러 역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